그럼 이제 이거예요.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방식은요.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드린 4개의 질문이었잖아요.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면 좋다고 평가할지 그 기준을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한 거였어요. 뭐 이 기준이 막 절대적 그냥 제 기준일 뿐인 건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죠. 뭐 문장을 마무리를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우선 내용이 맞았다는 전제하에 주술 관계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, 그런 거 쓰고,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.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아요. 근데 그런 형식을 애들이 이제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질문 만드는 거를 연습해 볼 텐데요. 제가 같은 작품 옥상 위의 민들레꽃에 대해서 다른 질문들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디스커션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질문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. 우선 기초글쓰기는 아까 했듯이요.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를 중점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에 답이 있는 거죠. 책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눈에 보이는 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. 그래서 내용 파악을 보는 거랑 하나는 이제 글쓰기적인 측면은 얘가 뭐 이렇게 왜냐하면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가? 아니면 마침표를 찍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? 주술 관계를 맞출 수 있는가? 그걸 이제 보는 게 이제 글쓰기였던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심화 글쓰기 단계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. 어머님들 근데 되게 잘 만드세요. 네, 사실은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표현하는지 보는 건데, 우선 제 생각에는 기초 글쓰기를 먼저 끝낼 수 있을 정도,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뭐 이게 말하기여도 상관없습니다. 기초 글쓰기를 기초 말하기를 제대로 의견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심화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자기가 좀 근거를 넣어서 말을 잘 해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, 그래서 저는 요거를 1, 2, 3단계로 나눈다면 기초에서 내용을 우선 맞는가, 그러니까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용이 이상한데 네, 글쓰기만 잘한다,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, 대체로는. 근데 글쓰기를 잘하는데 글쓰기를 나중에 잘하게 됐는데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되게, 여러분 그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글쓰기 잘했는데 내용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선생님이나 어머님들이 느끼실 수 있냐면, 아,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겠다, 이걸 아실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가지고, 아, 얘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. 네.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면 나중에 좀 내용이 틀리더라도 그거를 좀 서로 얘기하거나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질문이 잘 만들어진 질문이니까 그런 거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아요. 우리가 같이. 왜냐면 어머님들이 지금 만드실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질문들을 평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,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앞에 있었던 네 질문,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드린 질문인데요. 첫 번째,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임시회의의 모임 이름을 정하려는 이유와 명함을 파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회의 이름 2가지가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나요? 요 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. 요 질문들은 기초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인지 심화 주제인지를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5번이에요. 5번, 6번, 7번, 9번까지 읽어볼게요. 그 5번, 뚱뚱한 여자는 쇠창살 달자는 의견에 왜 반대했나요? 이 의견을 젊은 남자는 왜 반대했나요? 6번, 뚱뚱한 여자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. 7번, 사람은 언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고 나는 생각하나요? 8번, 나는 민들레꽃을 보고 왜 자살하지 않기로 결심했나요? 9번, 내가 아파트 회의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민들레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자살이 사라질까요? 요거는 조금 섞여 있거든요. 한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구분해 보시면 기초 심화가 나눠집니다.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제 기준인데요. 제가 봤을 때는 6번이나 8번이나 다 답이 있어요. 책 안에서. 그러니까 답이 있으면, 그러니까 거의 답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.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들레 꽃을 보고 왜 자살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냐 하면은 책에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. 얘가 뭐 엄마한테 막 엄마가 막 그러잖아요. 전화 통화하면서 아우 넌 좋겠다. 얘 애들 다 키워서 나는 막내가 아직도 초딩이라 힘들어 죽겠네. 아우 걔는 왜 낳는지 몰라. 이렇게 막 엄마가 친구들하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얘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만. 죽어버려야겠다. 이렇게 하고 옥상에 올라가거든요. 근데 민들레 꽃을 봤더니 민들레가 막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막 힘들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보고서 얘가 막 되게 반성을 하게 되죠. 얘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런 정도 일을 가지고 지금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참 부끄럽다. 민들레만도 못하다.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 학생이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은 거의 기초 글쓰기,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애들도 다양하게 나오진 않거든요. 실제로 막 해보면. 근데 여기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9번이요. 다양한 경우예요. 9번에 내가 아파트 회의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민들레 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자살이 사라질까? 이거는 이제 나오지 않은 내용이잖아요. 책에서. 실제로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이걸 했을 때 뭐 조금 치우치기는 해요. 사실 애들이 에이 그래도 자살은 안 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다른 말로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제가 생각한 어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유가 다양하면 그건 되게 심화 글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. 민들레 꽃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자살이 사라질까? 그러면 사라진다라는 입장하고 안 사라진다는 입장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. 근데 왜 안 사라져? 라고 하면 거기에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안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우선 어른들이 애 말을 안 들어. 무시해.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얘 자체가 문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꼬맹이가 자기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 그냥 삶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버린 거거든요. 죽어버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. 근데 할머니들도 똑같았을까? 그러니까 얘는 할머니들이 자살하려는 이유가 자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다른 이유로 죽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. 그쵸? 뭐 여기서 이제 좀 내용 나온 거 보면은 뭐 버선을 깁고 싶었고 뭐 손자를 뭐 업어서 키우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다 못하게 하니까 욕구 불만으로 에이 못 살겠다 이 감옥 같은 아파트 막 그러면서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게 해서 안 될 것 같다. 이렇게 나오고 수도 있고요. 또 꼬맹이는 민들레를 보고서 삶의 의지를 찾았잖아요. 근데 이 할머니들은 베란다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지. 그러면 베란다에다가 민들레를 심어놔야 돼?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막 민들레는 봄에만 피잖아요. 그러니까 봄에만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실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되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방식 자체가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또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9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 아니오를 우선 선택한 다음에 왜 그런지 왜 아닌지에 대한 경우에 가질 수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9번 같은 거를 토론 논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디베이트 할 때, 막 찬반 토론할 때 이런 거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좀 저는 심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9번 같은 내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선행되는 앞에 있던 1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이 필요해요. 왜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심화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글초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고 정확히 이 작품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